안녕하십니까. 라디오 기도 공부에서 전해드리는 2월 넷째 주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우울증 환자에 의해 8세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조부는 대전 지역의 목회자로 가족과 교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교회 지도자를 위한 목회 상담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총회 상담학교는 지난 1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회 지도자가 꼭 알아야 할 정신질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목회 신학을 기반으로 한 돌봄과 치유 사역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불안한 인생, 중독적 삶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강의한 장신대 이상옥 교수는 부유한 국가일수록 정신적 관심이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목회 돌봄의 방향은 불안을 느끼는 성도를 신앙 없다고 단정짓거나 이를 죄로 여기는 태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안을 없애야 할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이를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계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사역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창조적 행위를 통해 품격 있는 목회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목회자는 불안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한 목회 신학의 지평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불안 정서를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역설적인 사랑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총회 7개 신학대학교 통폐합 로드맵과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신학교 통폐합 준비를 위한 지역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09회 2차 회의를 개최한 총회 7개 신학대학교 미래발전위원회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신학생 수급과 재정난에 봉착한 신학교의 생존 전략으로 신학교 통폐합을 제시하고 지역별 신학대 이사회와 동문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폐합 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8회 총회 신학대학교 미래발전위원회 대토론회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9%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97.5%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신학교 구조조정과 통폐합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른 자구책 마련과 지역별 통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역마다 통폐합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 상생을 토대로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힘을 실기로 한 겁니다. 이날 위원들은 탁상 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에 기반한 운영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기 위해 지역별 순례도 필요하다며 현재 신학교의 상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3월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제도로 자율적인 진로 선택과 학습 경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교 과목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면서 기독교 학교에서는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관련 과목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유입니다. 기존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 과목은 최대 6학기까지 필수로 운영됐지만 고교 학점제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해 한 학년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도 24시수에서 16시수로 축소돼 채플 활동도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함승수 교수는 고교 학점제 안에서 종교적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교회는 고교 학점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 교수는 한국교회의 기독교 세계관 수업, 음악, 영상 관련 수업을 개설, 교역자 및 성도, 오케스트라 수업, 영상팀 등 전문 인력 협력, 교회를 수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109회기 총회 재판국이 직전 총회장의 의혹 관련한 재항고 사건, 예총재판국 사건 제109호-1호를 기각하면서 영등포 노회의 기소기각 결정도 유효하게 됐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 1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박신현 장로회 1인이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를 판결한 결과 14명의 재판국원 중 기소명령 7명,
기소 기각 6명, 무효표 1명이 나와 기소를 위한 표결수 최소 8표를 채우지 못하면서 재항고가 기각됐습니다. 현재 재판국은 국원 1명의 사임으로 인해 1명이 공석이며 총회는 보선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박신현 장로회 1인이 직전 총회장 김은식 목사를 교단헌법,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를 이유로 영등포노회에 고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노회 기소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발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박 장로 측은 지난해 9월 총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며 재항고했습니다. 이번 심리 과정에서 총회 재판국원들은 피고발자가 특정 장소에서 진행된 상담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과 피고발인의 아내 및 시무했던 교회 권사가 제출한 탄원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으나 기소를 위한 8표가 나오지 않아 재항고는 기각됐습니다. 총회 재판과 관련 재항고 판결 후에는 판결문이 나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2월 넷째 주 라디오 기독 공보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